예, 안녕하세요. 야매봉틀러 앞둘입니다. 오늘은 배색 레깅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검정색 원단을 사용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죠. 근데 이번에 마침 어린이집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 하얀색과 멜란지 색깔 배색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보이니까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존에 그 핑크 색깔 실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갖고요. 하얀 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버록 실을 끼우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 컬러 바꾸는 거는 중간에 묶어서 당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끝이 그 뾰족한 핀셋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저것만 있으면 바늘실 끼우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아주 편할 거예요. 이제 배색을 해서 만드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단을 이미 합친 상태에서 자르는 것이 있고,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그 패턴의 중간을 나눠서 위하고 아래를 각각 다른 컬러로 재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짜투리 원단을 활용하느라고 서로 각각 그 재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작업할 부분은 그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실 색깔은 많이 튀지 않는 쪽의 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안쪽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굳이 그 오버록 색깔을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연결을 하실 때는 그 패턴에 앞하고 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로 반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위아래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완전체로 만들었죠? 윗부분은 이 허벅지 부분이 될 거고요. 멜란지 부분은 이제 종아리 부분이 될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쪽도 연결을 해 주었죠? 이게 한 장이 한쪽은 왼쪽 다리, 한쪽은 오른쪽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겉길이 닿게 반으로 접어서 이제 이 그 다리 선을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연결한 부분은 두껍기 때문에 시접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재봉을 하면 그 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오버록 쳐줄 건데요. 제가 그 오버록 구입을 되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쪽에 뭐 판매하는 쪽에 관계가 된 사람은 아니지만 다이마루 원단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오버록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 오버록 재봉 자체가 약간 그 뜨개질처럼 엮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늘어나면서 이 다이마루 원단이 가지고 있는 신축성을 그대로 살리고 재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봉을 이용해서 레깅스를 만드시면 쭉 당겼더니 이렇게 실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버록에서는 장력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늘려도 터지질 않아요. 자, 이제 양쪽의 옆선을 다 박았으면은 한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반절만 빼주세요. 완전히 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뒤집은 것을, 겉면이 보이는 것을 뒤집지 않은 쪽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자, 손으로 쑥쑥 끝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따가 다시 뒤집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재봉하는 부분이 그 미디하고 엉덩이 중심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뒤로 U자로 싹 재봉을 하면은 이제 그 바지 모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했죠? 저는 이제 삼봉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고무줄을 바로 연결을 해서 접어박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 삼봉이 없는 분들은 허리단을 따로 다는 형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고무줄을 달아서 지그재그나 늘려가면서 직선 맞기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고무줄을 같이 박아줄 때는요, 고무줄을 그 바지의 안쪽에다가 넣고서는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으로 접어 박았을 때 고무줄이 보이지 않겠죠? 앞중심하고 뒷중심을 고무줄 절반 표시를 해서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늘려가면서 오버록으로 원단이 잘려나가지 않게, 이게 중요해요. 원단이 절대 잘려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고무줄도 같이 잘리거든요. 끝에 잘려나가지 않게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고무줄이 이렇게 서로 틀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자, 잘 보이라고 이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자, 보세요. 원단을 칼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실이랑 원단이 정말 조금은 잘릴 수 있지만 절대 고무줄은 사수해야 됩니다. 절대 고무줄은 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고무줄이 이제 허리 둘레보다 짧거든요. 고무줄을 허리 둘레에 맞춰서 늘려야 되지, 그 몸판 원단을 고무줄이랑 같이 늘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허리가 물결치게 됩니다. 자, 오버록 끝. 이제 삼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킹텍스 삼봉입니다. 네, 가정용은 커버 스티치가 있는데요. 기존의 가정용을 사용하다가 이제 땀이 뜨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피드나 소음의 문제도 있어서 공업용으로 바꿨거든요. 자, 이제 허리 부분을 그 프리한 부분에 끼워서 안쪽으로 고무줄을 접은 다음에 재봉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프리함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웬걸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허리 박을 때는 항상 이렇게 프리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왼손은 뒤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원단을 이렇게 앞으로 굴려주고 있어요. 이제 삼봉으로 재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실을 뒤쪽으로 다 빼서 묶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돈 주고 산 옷도 빨다 보면 풀리잖아요. 이게 삼봉이라는 게 하나가 풀리면 계속 줄줄 풀려요. 사료푸대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잘 묶어서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참 예쁘게 잘 바뀌었네요. 제가 했지만 참, 그쵸? 자, 이제 그 발목을 재봉을 해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실 컬러를 맞추고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해도 멜란지는 많이 티가 안 나기는 하지만 계속 내 눈엔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실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기도 하는데 겉에서 보이는 바늘실은 꼭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멜란지 컬러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삼봉도 실을 교체하실 때는 중간에 잘라서 묶은 다음에 앞에서 쭉쭉 당겨서 바늘구멍 앞에서 거기서 다시 끼워주면 돼요. 여기서도 핀셋은 활약을 합니다. 왜냐면은 핀셋으로 그 실에 한 1cm 안쪽으로 잡아주시면은 실 끝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바늘 구멍에 실을 집어넣기 되게 편하거든요. 한번 그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서 핀셋으로 실을 한번 잡아서 끼워보세요.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프리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제 프리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삼봉이 또 기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목 부분을 바지를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재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봉이 없는 분들은 지그재그가 가장 좋고요. 왜냐면 지그재그로 박으면 되게 잘 늘어나요. 겉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예쁘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코어사하고 미시를 날라리사 써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날라리사로 박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실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실 컬러 맞춰서 지그재그로 박으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많이 해서 그 어림잡아서 접어서 재봉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수성펜을 이용해서 원단의 겉에서 내가 접을 선과 재봉을 할 선을 미리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재봉을 하시면 좀 더 일정하게 박을 수 있고요. 또 그 자석 조기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굉장히 일정하게 잘 박혔죠? 안쪽도 예쁘게 박히고 겉도 예쁘게 박혔습니다. 잘 늘어나고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추위에 떨다 왔더니 비염이 심해서 목소리가 좀 듣기 싫겠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